커리어님 안녕하세요. 자, 전일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 다우가 1% 정도, S&P 500이 0.7%, 나스닥이 0.73%, 러셀이 0.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긴축에 대한 강도를 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이걸 안 올렸네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올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이님 안녕하세요. 모닝 브리핑은 안 올렸어요. 자,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190불 정도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제 내일, 캐리님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양회가 시작되죠. 양회가 시작됩니다. 양회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뭐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것, 뭐 실버 산업에 대한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부양 정책을 어디까지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테슬라의 대량 생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감안하고 대응한다면 더더욱 확실한 생산 동력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리튬 가격, 니켈 가격에 대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판가에 대한 하락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대량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베리님 안녕하세요. 자, 양극재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를 한 것을 좀 감안한다면 테슬라가 4세대 모델 조립비용 현재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대감을 조금 부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기대를 했던 사이버트럭 연내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미래 모델 2종을 추가 제시를 했죠. 이것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다운이 나타난다면 판매에 대한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LNF와 테슬라에 대한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기존의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을 했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직접 납품 벤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완성차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보낼 거예요. 행정명령을 보내면서 전동화 비중을 50%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OEM 업체들이 빠르게 전동화를 구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셀 3사랑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흐름 저는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이쪽 테마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중국의 양회 이후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아직 원유 가격에 대한 급등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양회 이후에 대한 흐름에서 중국의 생산 공정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원유 가격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원유가 뭐 상승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해도 아주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한번 이거 뭐야 한 3불 미만 2.8불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조정을 살짝 보이면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었다가 지금 104.948 10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좀 부담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것도 밀렸어요. 밀리긴 했는데 1300원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에 대한 강도가 이번에는 비둘기파적 발언이 다시 한번 좀 표현이 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강력한 매파 발언이 아니라 이번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와 강세가 이제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300원 초반대에 있는 우리 환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어요. 첨단 로봇이 배달하고 순찰한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모든 족쇄를 다 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기 전입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대장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BB테크라든지 로보스타, T 로보틱스 등등 로봇 관련된 흐름이 조금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맛보면서 성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양회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관련된 이슈를 보이는 좀 작은 거 말고 조금은 튼튼한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어요.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 나노팀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요 근래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갖고 대응을 하셔야죠. 자, 이제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IT OLED 관련된 이슈도 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이쪽에 대한 북미 시장 확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하고 놀면 뭐하니에서 말씀드렸던 뭐 덕산 시리즈들
적산 테코피아, 적산 네오룩스, 얘네들에 대한 흐름도 조금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그쪽에 대한 성장성에 좀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대응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인하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저께 제가 화장품 관련된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상승력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얘네들에 대한 흐름을 첫 번째로 진행되면서 가장 강했던 거는 사실 코스맥스예요. 코스맥스는 제가 여의도 주식왕 1부에서 12월 23일에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진짜로 지속적인 상승과 제대로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근데 뭐 사실 덩치가 좀 있고 조금 움직임이 좀 아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죠. 사실 뭐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난 별로 매력도가 없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크게 매매를 하시는, 조금 나는 천천히 가도 좀 제대로 먹는 걸 원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수익을 드리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은 더욱더 약간 시총이 큰, 재무제표가 좀 안전한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제 3월입니다. 3월. 금일이 오늘 3월 3일이죠. 그죠? 자, 3월은 기업들의 2022년 실적 발표 마무리 기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2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장 적격 심사. 실질적으로 상장 적격적 심사, 실질 심사에 대한 것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한 종목을 건드시고 물 잘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김도영 가족분들은 지금은 생각보다 큰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중 하나가 코스모 화학이고, 이전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저께 5만원 선에서 매도 안내를 드리면서 수익을 제대로 극대화를 해드렸죠. 5만원에서 팔지 않았으면 한 10% 정도를 수익을 좀 덜 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 아직 2차 전지 섹터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것들, 어저께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IS동서, 이쪽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다른 종목 코스모 신소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7만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해서 79,000원, 그 다음날 슈팅이 나와서 매도를 하고 눌림 2번 확인한 이후에 여기서 계속 71,200원에서 72,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안내를 드리고 매수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77,000원에 매도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쓱싹 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큰 종목은 스윙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하고 있고, 쓱싹 매매에 대한 부분은 탄력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다물 멀티미디어로 숙상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조금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테마주들에 대한 흐름이 생각보다 윗꼬리를 많이 달고 흔들림을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럴 때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피할 필요는 없어요. 피할 필요는 없다. 3월의 시장을 피할 필요가 없다. 더 무서운 시장은 4월이다. 피해 4월. 따면이 안녕하세요. 피해 4월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고 시장 상황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단단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피해 4월을 잘 현명한 투자를 통해 극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 3월까지 대형주, 중대형주, 중형주 정도까지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철강 그리고 화학 이쪽 포인트도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과 그런 매매, 그런 종목 선택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수익으로 모셔드릴 것이고요. 우리 인생주2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생주2, 인생주1에 대한 수익 빵빵하게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주1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인생주2 확실하게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회라고 하는 게 3월 4일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양회에 대한 이슈, 추가적인 긴축 완화 기대감을 시장은 다시 한번 반영을 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곳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그랬다시피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와 가정과 직장에 수익이 가득하고 웃음 가득한 그런 모습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향해 힘차게 가자.